두려우신가요? 거울 앞에 서는 것, 자신의 몸을 마주하는 것이?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 남편에게 혹시라도 들킬까 봐 애써 불을 끄려 했던 그 순간들. 저는 그 마음,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지난 17년간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린 수천 명의 여성분들이 바로 그 똑같은 눈물을 흘리셨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성분들의 가장 깊은 상처와 은밀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온 산부인과 전문의 이호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건강한 여성분들이 그저 잘못된 정보와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평생을 수치심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서시는 여성분들의 표정을 보면 저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한 줄기 희망 같은 간절함이 뒤섞여 있죠.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손은 불안하게 덜덜 떨리곤 합니다. 진찰대에 앉기까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이내 너무나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선생님, 제 모습이 이상한 건 아닐까요? 혹시 남편이 속으로 저를 더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다른 여자들은 다 예쁜데 저만 이상하게 생긴 건 아닐까요? 그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말할 수 없는 먹먹함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의 몸에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건강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자기 혐오와 깊은 수치심 속에서 살아오신 거죠.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60을 훌쩍 넘기신 한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딸의 손에 이끌려 마치 반쯤 떠밀리듯 겨우 들어서셨죠. 그분은 평생 남대문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시며 세 자녀를 억척같이 키워내신 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한복판에 좌판을 깔고 밤늦도록 일하셨던 그야말로 강인한 여성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센 삶의 파고를 헤쳐온 강인하신 그분이 진찰대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 계셨습니다. 온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진찰대에 앉는 것조차 극도로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차갑게 떨리는 손을 조용히 잡고 천천히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옆에 있으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몹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이 너무 더럽고 못생겨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기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평생 병원이라곤 와본 적 없는데 딸아이가 억지로 끌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제 몸을 보시면 선생님도 분명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와르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깊고 오랜 수치심을 안고 살아오셨기에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조차 이렇게 뼈저리게 두려워하실까?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어머님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17년 동안 수천 명의 여성분들을 진료했습니다. 어머님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하지만 진료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십니다. 부디 저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랜 설득 끝에 조심스럽게 진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어머님의 몸은 완벽하게 건강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단 하나의 이상도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어머님의 손을 잡고 눈을 지그시 마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리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은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어머님의 몸은 아주 건강하고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수천 명의 여성분들을 진료했지만
어머님은 다른 어떤 분들과 비교해도 단 1mm도 다르지 않으세요. 오히려 60이 훌쩍 넘으신 연세에 이렇게 건강하신 게 정말 대단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하염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셨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한참을 흐느끼시다가 이내 50년 넘게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얹어있던 숨겨둔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 놓으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풋풋한 새댁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23살, 아직 세상 물정 모르던 어린 나이였죠.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을 조금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난 후 남편이 무심코 던진 단 한마디가 어머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여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네. 신기하다. 그 말에 혹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상하다는 뜻이었는지는 이제 와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그저 술김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무심한 한마디는 23살 새댁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박혔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는 흉터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나는 비정상이다. 나는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 나는 더럽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불을 끄지 않으면 절대로 잠자리를 허락하지 않았고 여름철 무더운 날에도 이불을 덮어 쓴 채 관계를 가졌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내내 온몸에 잔뜩 힘을 주고 긴장한 채 그저 그 시간을 견뎌냈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자신의 몸을 자세히 보게 될까 봐, 혹여나 다시 이상하다는 말을 들을까 봐 매 순간이 공포 그 자체였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부부관계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킬까 봐 가슴 졸이며 벌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두렵고 항상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님은 한참을 오열하셨습니다. 그 오열 속에서 저는 여성의 몸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든 형태는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완벽하며 저마다의 고유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이후 저는 로시 박사님의 깊이 있는 통찰에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 환자분들을 대하는데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온 수많은 여성분들의 모습은 교과서 속 그림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풍성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양쪽 소음순이 아주 작고 단정하게 모여 마치 봉긋한 장미 꽃봉오리처럼 사랑스러운 모습이었고 또 어떤 분은 활짝 피어난 꽃잎처럼 풍성하고 여유로운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좌우의 크기가 조금씩 다른 분도 계셨고 여러 겹의 주름이 섬세하게 잡혀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형태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색깔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선생님, 왜 저는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검은 것 같나요? 혹시 제가 문란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남편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색깔이 짙다고 해서 문란하다거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완전히 근거 없는 잘못된 속설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의 외음부는 원래 멜라닌 색소가 다른 피부 부위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위입니다. 이는 연약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살면서 옷과의 마찰,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색이 조금씩 짙어지는 것은 더더욱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 검은색은 결코 더럽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소중한 세월의 흔적이자 당신만의 자연스러운 개성일 뿐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몸 또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실제로 국제산부인과 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18세에서 50세 사이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외음부 형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여성의 모습이 제각각 달랐으며 표준이라고 할 만한 단일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크기, 모양, 색깔, 주름의 개수까지 모든 것이 개인마다 천차만별이었다는 거죠. 연구진들은 이 연구를 통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여성 외음부의 다양성은 인간 얼굴의 다양성만큼이나 광범위하며 이 모든 변이는 정상 범위에 속한다에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이제야 조금은 마음이 놓이시나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몸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여성을 진료하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심지어 배우자분들까지도 잘못된 상식 때문에 오히려 소중한 몸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결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비누나 바디워시 같은 화학 세정제로 그곳을 씻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에 향기 좋은 비누로 거품을 잔뜩 내어 안쪽까지 꼼꼼하게 씻어내곤 합니다. 심지어 손가락을 넣어 구석구석 닦아내기도 하죠. 깨끗해야 남편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결코 깨끗하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지키는 소중한 유익균들을 모조리 죽이고 나쁜 세균들이 마음껏 번식하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주시는 많은 여성분들이 만성질염,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 그리고 불쾌한 악취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너무나 열심히, 하지만 안타깝게도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씻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3번씩 향기 나는 비누로 거품을 내어 안쪽까지 깨끗하게 닦아낸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샤워기에 강한 물줄기를 직접 쏘아댄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매일 질세정제를 사용하는 분도 계셨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원래 pH 3.8에서 4.5 정도의 약산성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놀랍고도 완벽한 자가 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라는 이로운 유산균들이 살면서 젖산을 만들어내고 이 젖산이 마치 철옹성 같은 방어막이 되어 나쁜 균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칼리성인 비누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중한 약산성 환경이 한순간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pH 균형이 무너지면서 착한 유익균들은 힘을 잃고 죽어버리고 그 빈자리를 냄새를 유발하는 현기성 세균이나 칸디다 같은 곰팡이균이 순식간에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깨끗해지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더 심한 냄새와 문제들을 불러오는 셈이죠. 내가 억지로라도 엄마를 끌고 와줘서 정말 고맙다. 덕분에 엄마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날 이후 어머님의 삶은 정말이지 180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평생 움츠리고 있던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걸어 다니기 시작하셨죠. 시장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웃고 떠들며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흥정도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경로당 노래교실에 등록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남 앞에서 노래 한 번 불러본 적 없던 분이 생전 처음 무대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부른 첫 노래는 사랑의 트위스트였다고 해요. 몇 달 뒤 어머님은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어머님의 얼굴은 처음 오셨을 때와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였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넘쳐 흘렀고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이 나이에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아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남은 인생은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저는 어머님의 따뜻한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머님의 그 용기가 어머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긍정의 위대한 힘입니다. 자신의 몸을, 특히 가장 은밀하고 깊은 부분까지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그 어떤 편견이나 차가운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비단 여성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마치 따뜻한 물결처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아름답게 번져나갑니다. 아내가 자신감을 되찾으면 남편 또한 훨씬 더 행복해지고, 엄마가 당당하게 일어서면 자녀들의 자존감 역시 덩달아 높아집니다. 단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 전체를,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남편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아내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일은 단순히 아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정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값진 투자입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해주세요. 여보, 당신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당신의 모든 모습이 나를 기쁘게 해. 당신은 있는 그대로 완벽해. 당신의 진심 어린 단 한마디가 아내의 수십 년 묵은 상처를 깊이 치유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사랑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성 여러분께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설 때 더 이상 당신의 몸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환하게 웃었던 순간, 서럽게 울었던 순간, 뜨겁게 사랑했던 순간, 그리고 고통 속에 몸부림쳤던 순간들이 모두 당신의 몸 구석구석에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흔적들이 바로 당신이며 그것이 당신을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의사로 살아오며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에서 시작되고 건강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당신의 몸을 존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긍정적인 변화는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 깊은 고민과 불안에 잠겨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혹시 나만 이상한 건 아닐까? 수술을 받아야 할까?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17년 동안 수천 명의 여성분들을 만나며 얻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당신은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부디 당신의 몸에 함부로 칼을 대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세상이 억지로 만들어 놓은 획일적인 기준에 당신을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바로 가장 아름답고 고유한 기준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부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공유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께는 앞으로도 여성 건강과 부부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검증된 의학 정보를 꾸준히 진심을 담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부관계의 빈도와 만족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나이별로 달라지는 성건강관리법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의 몸을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닌 깊은 애정과 진정한 자부심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